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그 사고를 워낙에 좋아하고 잘 끓이는 현대 기아에서도 진짜 유별나게 끓이다 못해가지고 이제 다 쫄아가지고 없어졌는데도 남은 그 바닥까지 지금 누룽지까지 계속 끓이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게 원래 좀 쫄아서 먹는 게 좀 맛있는 거야. 안 그래? 야, 김치찌개도 그렇고 임마 좀 이렇게 쫄았을 때가 맛있는 거지. 그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쫄이다 못해가지고 지금 바닥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누룽지까지 지금 막 타가지고 탄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 차량의 그 TX 옵션을 뺀 기본 가격이 지금 이제 5,400만 원이고 TX 브레이크까지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 가격이 지금 5,700만 원이에요. 지금 이 모하비 차량 완전히 풀모델 체인지 돼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나온 모델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이 모하비라는 브랜드에 진짜 그냥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충성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야, 모하비 더 마스터가 나왔다. 생긴 것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저거 풀모델 체인지 신형이구나. 차는 모하비지, 차는 프레임 바디지 라고 하시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난 모하비 살 거야 라고 해서 모하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차량은 사실 껍데기 조금 바뀌고 인테리어 좀 많이 바뀌고 했을 뿐이지, 네, 그냥 모하비입니다. 원래 알고 계시던, 원래 타시던, 네, 그 모하비예요. 프레임 바디고요. 그 프레임도 아주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그 프레임, 그 쇠벽다구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엔진 6기통 디젤, 여러분들이 원래 모하비에 넣고 타시던 그 S2 엔진 6기통 디젤, 현대기아의 6기통 디젤, 네, 엔진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션도 마찬가지로 현대에서 만든 8단 후륜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프레임바디 차량이 고급스러움, 이 플래그십 SUV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에어 서스펜션은 사실 무조건 필수로 채택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모하비가 이제 뒤에라도 에어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게 봐주고 있었는데, 이 몇 년 전에 모하비가 이제 그 환경 규제, 에미션을 맞추기 위해서 요소수 탱크를 추가하면서 이 요소수 탱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에어서스를 삭제했죠. 네, 이거 뭐 공식 자료인지 내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컴프레셔가 있던 자리, 에어 서스펜션을 컨트롤 해주는 장비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그 요소수 장치가 들어갔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나마 있던 에어 서스펜션 마저도 빠졌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더 마스터 해가지고 뭐 신차 가격이 5,700만 원 막 이러길래 에어 서스펜션이 살아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요소수 탱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삭제됐다라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 더 마스터에도 에어 서스펜션은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아에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를 발표를 하면서 그 승차감을 좀 많이 개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뒷바퀴 서스펜션 쪽에 각도를 좀 수정을 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승차감을 좀 좋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지금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네, 그 이전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프레임 바디만이 갖고 있는 더러운 승차감이 있어요. 그게 서스펜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충격이 아니라 서스펜션을 한번 거쳐서 그 충격이 이 프레임에서부터 바디를 타고 올라올 때 이 바디와 프레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2차 충격이 올라오는, 그게 정말 프레임 바디가 갖는 그 더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철을 한번 이렇게 탁 치고 넘으면은 일반 모노코크 프레임 차들은 그냥 쿵 한번 치는데, 프레임 바디들은 쿵쿵 투둥 이렇게, 그 굳이 따지자면은 뮤탈리스크죠. 뮤탈이에요. 뮤탈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타다닥 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철을 넘을 때마다 타당 타당 타다당 타다다당, 이게 기존 모하비 때 있었던 그 전통적인 모하비의 그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게 뒷바퀴 서스펜션의 각도 조절했다고 개선이 된 걸로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타당하는 뮤탈리스크 충격, 노면 충격이 프레임에서부터 바디를 타고 올라오는 그 2차 충격이 이번에 거의 다 없어졌어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서스펜션 세팅의 문제가 아니라 바디와 프레임을 접합시킬 때 그 부분에 뭐 소재를 바꿨다든가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추측만 좀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원래 바디앤 프레임에서 가지고 있던 그 더러운 느낌은 좀 많이 없어졌다. 실제로 랜드로버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프레임 바디들은 그 프레임에서 바디로 타고 올라오는 2차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프레임이랑 바디 접합부 사이에 일일이 조그만 댐퍼가 다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그게 프레임 바디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승차감을 저해시키는 부분 중 하나인데, 얘는 사실 뭐 그 바디랑 프레임 사이에 댐퍼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이렇게 바디 앤 프레임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2차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긴 했으나, 그래도 이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거르고 실내로 계속 타고 올라오는 이 잔진동, 이거는 사실 여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5,700만 원이라는 가격, 뭐 그래요, 알콘 브레이크를 뺐다고 쳐요. 알콘 브레이크 뺐다 치더라도 어쨌든 5천만 원 초반 중반이 되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그냥 항속 주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온몸으로 계속 이 도로의 잔진동을 계속 느껴야 된다는 거는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너 왜 그러는데? 여보시게나 너무하네 진짜. 5,700만 원인데 프레임 바디를 고수를 할 거였으면 적어도 랜드로버처럼 그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롤까지 다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최소한 장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한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라는 차를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진짜 이거는 쪽팔리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너 왜 그래 자꾸? 자, 이거는 결국 기아가 이 모하비라는 브랜드에 충성해주는, 이 모하비라는 브랜드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단물을 한번 쪽 더 빨아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걸로 밖에는 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차를 만들 때 에어 서스펜션을 안 넣고 단가를 줄여야 됐을 거고, 물론 차는 5,700만 원에 팔 거긴 한데 단가는 이제 원가는 줄여야 되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일단 삭제를 한 상태에서 그냥 댐퍼랑 스프링만 가지고 승차감을 어떻게든 만들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하비의 순정 댐퍼를 보면 이 스프링 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확 밟아도 차가 앞으로 노즈다이브가 이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을 이렇게 짱짱한 걸, 이렇게 센 거를 넣어놓다 보니까 잔진동은 잔진동대로 못 거르고 차 안으로 그대로 다 타고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은 스프링을 센 걸 넣어놨는데 댐퍼까지 센 걸 넣으면 또 어떻게? 그럼 또 차 딱딱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승차감이 너무 안 좋다, 너무 딱딱하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댐퍼는 또 물른 걸 넣어놨단 말이야. 댐퍼는 물른 걸 넣어놓으니까 이게 또 고속에서는 고속대로 또 롤이 생겨요. 이게 사실 뭐 동급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애가 좀 덩치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뿐이지,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고속에서 이렇게 큰 코너를 이렇게 싹 감아도 애가 이렇게 위에서 롤이 생겨가지고 막 논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팰리 같은 경우도. 얘는 고속에서도 120, 130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은 아래 먼저 들어가고 몸뚱아리가 나중에 위에 있는 몸뚱아리가 나중에 이렇게 팅 하고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한번 해도 계속 약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약간 오뚜기 같은 느낌인 거죠. 오뚜기 같은 느낌. 결국에 에어 서스펜션을 버리면서 원가를 미친 듯이 절감한 결과, 고속에서는 고속에서대로, 롤은 롤대로 생기면서 잔진동은 잔진동대로 다 타고 올라온다. 뭐 그게 모하비의 승차감입니다. 자, 이거 뭐 말이 나온 김에 이 알콘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차량이 지금 공차 중량이 2.3톤이거든요 뒤에 짐도 싣고 다니고 사람도 많이 태우고 다니고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차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에 사실 270만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이 동호회에 보니까 알콘 브레이크 옵션 들어간 차량들 뭐 브레이크 소음이 좀 심해요 라는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옵션을 넣었을 때 들어가는 그 패드 있죠, 기본 패드가 알콘 패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상신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착을 할 때 그 알콘 정품 패드를 넣었어요. 진짜 조용해요. 정말로 이 오히려 순정 패드보다 더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덩치를 고속에서 쭉 밟았을 때 이게 압력이 걸리는, 이 발로 전해지는 이 압력이 걸리는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 아예 달라요. 솔직히 순정 브레이크 써도 뭐 차가 쓰기는 쓰지.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 나왔을 때 뒤에 사람 태우고 가뜩이나 무거운 공차 중량에 고속도로에서 130, 140 달리고 있다가 그 브레이크 딱 때리면은 차가 쓰기야 쓰겠지만 아무래도 운전자나 이렇게 동승자들한테 좀 불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일단 이 심리적인 안정감만으로도 이 275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실제로 제동거리가 더 짧아진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이 애프터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알콘 패드 요거 넣으시고, 알콘 패드가 애프터에서 한 25만원 해요. 이제 12월부터 가격을 낮춘다고 하니까 알콘 패드, 알콘 정품 패드를 구매하셔가지고 넣고 타시는 거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승차감 얘기, 이제 롤이 많다. 결과적으로 잔진동이 많이 충격이 좀 크게 올라오고, 그리고 롤이 많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실내 시트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좌우로 흔들리는 이 롤이 많은 게 결국에는 이 차량 내부에 이 사람이 이제 앉아있는, 몸을 지탱해주는 시트와 버무려져서 정말 이제 한껏 더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하비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고를 끓이다 못해가지고 지금 누룽지까지 태워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더 마스터를 만들면서 외관 디자인을 조금 바꿨지만 이 하우스, 이 껍데기라 그러죠, 이 프레임 위에 얹는 바디, 이 바디를 전혀 이 쉐입을 수정을 안 했단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천장, 이 실내 캐빈룸의 공간은 이 구형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에서 프레임 바디니까 기본적으로 차 바닥 높이 자체가 높아요. 높으니까 이 시트 높이가 어떻게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자, 프레임 바디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디가 높으면 최소한의 뒷자리 거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디스커버리 4도 마찬가지고 차들을 보면은 뒤에 캐빈이 이렇게 좀 높아요. 높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뭐냐면, 프레임 바디라서 바닥 자체가 높기 때문에 2열이랑 3열 승객의 이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하비는 이 더 마스터를 만들면서도 또 이 캐빈을 그대로 그냥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열이랑 3열 시트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팰리세이드랑 모하비 비교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열 시트가 정말 앉아 있으면은 사람이 그나마 시트에다가 이렇게 자기 몸무게를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푹 중력을 좀 실어서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이 안정감이 나올 텐데, 허벅지는 허벅지대로 서포트가 안 돼. 심지어 이 차 5,700만원짜리 풀옵션인데 이 조수석 시트 있죠, 조수석 시트는 높낮이 조절도 안 돼. 심지어 조수석 시트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혹은 성인 여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제대로 이렇게 딱 놓으면은 허벅지가 다 떠요. 무조건 다리를 앞으로 쭉 펴야 되는 그런 구조야. 근데 다리를 앞으로 다 펴려고 시트를 좀 뒤로 밀면은 또 2열이 좁아 터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차 자체도 롤링이 많은데 이 조수석이랑 뒤에 2열, 3열은 시트까지 바닥으로 다 처박혀 있어가지고 높낮이 조절도 안 되는 상태에서 몸이 시트에 제대로 지탱이 안 되니까 차에서 생기는 롤을 몸이 더 심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모하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뭐 인제도 갔다 오고 또 이제 홍성 가서도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뒷자리에 사람을 이제 태우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제가 이렇게 차선 변경, 100km에서 차선 변경을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뒤에를 딱 보면은 차선 변경할 때 뒤에 타 있는 사람들 머리가 다 이렇게 차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다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프레임 바디인데 어느 정도 승차감도 좀 만들면서 원가는 절감하고 싶고, 시트 높낮이 조절하기에도 또 뭐 좀 돈이 아까웠는지 헤드룸이 걱정이 됐는지 어쨌든 시트도 바닥으로 다 처박아 놓은 결과 그 모든 게 짬뽕 돼가지고 이런 잔진동과 롤이 심하고 몸이 흔들리는 이 종합점수로 보면은 정말 진짜 이 최악, 종합점수 최악의 그 뒷자리 승차감, 이 동승객 승차감을 만들어준다. 물론 더 마스터가 되면서 또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 현대기아에서 지금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6기통 디젤 엔진, 원래도 얘 조용한 엔진이었어요. 디젤 엔진 치고 원래도 디젤 엔진 치고 조용한 엔진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실내를 싹 갈아엎으면서 이 NVH, 이게 뭐 앞유리 글라스를 신경을 많이 쓴 건지 엔진룸이랑 캐빈룸 사이에 그 격벽 자체를 방음을 잘한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원래도 조용한 부드러운 엔진이었는데 이 실내로 들어오는 이 디젤 엔진의 소음 진동은 더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는 하나, 이제 곧 있으면은 현대기아에서 그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 모하비에 그거를 먼저 출시해가지고 엔진이라도 신형으로 바꿔서 좀 출시를 했으면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사골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제 또 끓여 먹고 이제 팔아먹고 있는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엔진이 좀 조용해지기는 했으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사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과 그 경제성 대비한 이 엔진의 토크감이 좋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사실 팰리세이드 V6 가솔린이랑 비교를 해보면 둘이 연비가 똑같아요. 왜냐면 얘가 너무 지금 무겁거든요. 아니, 팰리세이드가 더 큰데 실내 공간도 한참 더 크고 그냥 외관 사이즈도 더 크고, 팰리세이드가 더 큰데 왜 얘가 350kg나 공차 중량이 더 무겁냐고. 프레임 바디라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6기통 3800cc 굉장히 충분한 힘과 부드럽고 조용한 그 모든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가솔린 엔진보다도 이제는 메리트가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경유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어차피 이거 디젤 넣고도 공인연비가 지금 뭐 9km밖에 안 나오는데, 팰리세이드 6기통 3800cc도 공인연비 9km거든요 차라리 가솔린 엔진을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모하비가 드디어 이제 이 유압식 스티어링을 갖다 버리고 이제 MDPS, RMDPS를 이제 넣었는데, 이게 하체 리뷰할 때 보니까 기존의 현대기아차에서 사용하던 RMDPS랑 형상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프레임 바디에다가 이거를 어떻게든 기존 프레임 바디에다가 이거를 껴넣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수정을 하고 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운전할 때 확실히 그 MDPS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운전자한테 주는 상품성이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을 할 때 얘가 분명히 굉장히 깨끗하고 차선도 잘 보이는 깨끗한 깔끔한 도로였는데, 그 깔끔한 도로에서 차 핸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까딱까딱까딱까딱 거리면서 가요. 자, 이 증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못 쓸 수준이에요. 가뜩이나 차가 롤도 많은데 이게 주행보조 장치 작동할 때마다 차를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이게 멀미는, 운전자까지 멀미가 나는 수준의 그렇게 차를 지금 계속 흔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차만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그 공업사를 좀 가서 이 앞에 카메라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좀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센서 캘리브레이션 문제가 그 카메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동호회 분들 보니까 이 증상을 거의 대부분 다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사실 둘 중 하나거든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할 때부터 이걸 우글우글하게 인식을 하든가, 아니면 MDPS 문제라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MDPS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사실 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뭐 기아가 모하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뭐 MDPS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여기다가 프레임까지 막
막 깎아내면서 어떻게든 우겨 넣었으니까. 자, 제가 오늘 좀 이 차량 쓴소리를 되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모하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하비가 처음 출시됐을 때 와, 진짜 어쩜 저렇게 딱 프레임 바디에 걸맞는 오프로드, 이 강인한 느낌이랑 잘 맞는 저런 디자인과, 물론 수입차에 뭐 그런 승차감은 아닐지라도 에어 서스펜션도 넣고 막 빵빵한 옵션에, 와, 기아가 진짜로 뭐 괜찮은 차를 하나 만들었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더마스터는 디자인 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거든요. 모하비 처음 나왔을 때가 제일 예뻤어요. 그거 지금도 길바닥에서 보면 제일 예뻐. 아무튼 이 모하비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의 뜻을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자꾸 알리고, 서로 많은 정보를 좀 더 공유하고, 우리가 자꾸 더 똑똑해지고 제조사에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점점 더 보는 눈이 높아져야 이 기아에서도 더 이상 모하비를 좋게 봐줬던, 모하비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모하비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으면 어떻게든 기아에서 그냥 텔룰라이드를 수입해가지고 모하비 마크 딱 붙여서 모하비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오픈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하면 기아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모하비라는 좋은 브랜드 하나 이미지 다 깎아먹는 거예요. 모하비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모하비 하면 그냥 사골의 아이콘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프레임 바디라서 무조건 안전해 라는 얘기도 이제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나오는 모노코크 차량들도 워낙에 튼튼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충돌 테스트 결과만 봐도 그렇고요. 저는 이 돈이면은 무조건 팰리세이드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발 좀 텔룰라이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모하비 마크 막아가지고 들어오면은 네, 그냥 한국 SUV 시장 석권할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아무튼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차주분들 너무 뭐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기아 이 주행 보조 장치, 네,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광고를 하시지를 말든가, 네, 이렇게 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못 씁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도 토합니다. 운전하다가 토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뭐 현대기아 차량 리뷰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 그 현대기아차 사면은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나오죠. 네, 포인트 다들 이제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서도 그냥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소멸돼서 썩어서 없어지고 하는데, 현대는 이제 블루 멤버스 포인트몰, 기아는 레드 멤버스 포인트몰, 포인트몰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몰에 들어가면은 네, 뭐 합리적인 가격에 그 보유하고 계신 포인트, 그 회원 가입할 때 조회해 보면은 포인트가 다 나와요. 그 포인트로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많은 그 유명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그 모트라인 카케어도 있고요. 네, 뭐 소낙스도 있고 뭐 되게 진짜로 유명한 포인트몰이라고 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로 괜찮은 제품들 많이 팔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몰 차량 구매하실 때 받으신 그 몇십만 포인트 되는 그 큰 포인트들로 네, 차량용품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포인트몰 들어가 가지고 한 번씩 쇼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다음 편에서 또 네, 오늘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저희 그 RS6 촬영할 때 마지막에 디테일링 해주셨던 여기 판교 운중동, 서판교 운중동에 있는 샤인빌리지 대표님이 앞으로 차주분들 차량 협찬해주시면 여기서 디테일링 다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차도 디테일링 받으러 왔어요. 앞으로 차량 협찬해주시는 분들 네, 저희가 여기서 항상 네, 디테일링 해가지고 반납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